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 AI입니다. 오늘은 LSTM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로 RNN처럼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 신경망입니다. RNN은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었는데요. LSTM은 그러한 RNN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LSTM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LSTM의 구조와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LSTM이 시계열 정보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간단한 산수와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LSTM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NN은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크리티컬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기유전성이라는 약점이 그것입니다. 장기유전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영상의 식을 잠깐 빌려오겠습니다. 이 식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저희 채널에 준비한 RNN 영상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늘어날수록 체인 룰로 계산해야 될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1보다 작은 수라면 이렇게 계속 체인 룰로 곱해 나가면 멀리 있는 부분의 기울기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0.0006까지 작아지는 그런 0에 수렴하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활성함수 할 때도 우리가 배웠듯이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뜻하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먼 입력값일수록 학습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기계 번역을 학습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Don't underestimate your inner strength. 이렇게 당신의 내면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렇게 RNN에 영어 단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한국어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은 경우 don't와 마세요는 의미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관련성이 학습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기계 번역의 정확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장기유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RNN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LSTM이라는 신경망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러면 LSTM은 어떻게 장기유전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셀 상태, 셀 스테이트라고 불리우는 정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LSTM에는 RNN과 다른 4개의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orget gate, 망각 게이트, 그리고 input gate, candidate gate, output gate. 원래 각각의 게이트와 레이어는 편향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계산의 편의상 편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게이트가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각각의 게이트들의 개념, 즉 빅픽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rget gate가 하는 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정보를 지울 것, 망각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우선 forget gate로 들어오는 정보는 지난 은닉 상태 HST-1과 현재 입력값 XT를
concatenate 한다는 말은 이 두 개를 잇는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두 행렬 1, 2, 3과 4, 5, 6이라는 두 행렬을 concatenate 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일렬로 나란히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concatenated 된 xt는 이전 은닉 상태와 현재 입력값이 한데 묶여진 일종의 단기 기억 숏터 메모리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xt는 LSTM 내의 모든 게이트들의 입력값이 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forget gate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forget gate 안에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시그모이드를 배워본 바와 같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떤 입력이 들어와도 0과 1 사이의 값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즉, forget gate가 하는 일은 들어오는, 즉 바로 앞의 과거와 현재의 입력값을 받아서 가중치 WF를 곱한 뒤에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이 WF와 XT를 곱한 값들 중에 마이너스 값들은 0에 가까워질 것이고 양수는 1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0과 1 사이로 바뀐 값들은 셀 상태의 값들을 만나서 element wise 곱셈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 element wise 연산은 두 행렬을 곱하는데 각각의 원소별로 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되겠지요. 여기서 이렇게 연산하는 이유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원소가 1인 행렬의 정보는 남기고 원소가 0인 행렬의 정보는 지워버리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forget gate의 출력값이 0하고 1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forget gate의 출력값이 0인 곳은 element wise 곱셈에 의해서 셀 상태의 특정 원소 값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셀 상태의 값이 0이 되는 혹은 그에 준하게 작아지는 것을 망각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셀 상태, 즉 이전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셀 상태는 망각 게이트를 지나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풋 게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풋 게이트는 실질적으로는 forget 게이트와 연산 과정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가중치 값만 다를 뿐이죠. 생각해보면은 무엇을 망각할 것이냐와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는 밤이 아니면 낮인 것처럼 여자가 아니면 남자인 것처럼 사실상 의무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다만 이 인풋 게이트는 캔디데이트 게이트와 같이 연산해서 셀 상태를 기억해야 할 것들로 업데이트합니다. 캔디데이트 게이트는 내부 연산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아닌 tanh, 즉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배워봤듯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들어오는 값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꾸어 줍니다. 즉, 캔디데이트 게이트가 하는 일은 입력에 가중치를 곱한 뒤에 그 계산값이 마이너스인 것은 그대로 마이너스로, 플러스인 것은 그대로 플러스로 이렇게 극성, 즉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은 그대로 보존하되 범위를 그냥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도록 정규화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인풋 게이트에서 나온 0과 1 사이의 값들과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을 통해서 캔디데이트 게이트에서 나온 값들 중에 어떤 값들은 0에 가깝게 만들고 어떤 값들은 그대로 놔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놔두는
놔두게 되는 값들의 의미가 말하자면 현재 입력 중에 기억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남은 값들을 셀 상태에 더해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뭔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자세히 보면 이 LSTM이 하는 일은 바로 이전의 히든 상태와 현재의 입력값을 받아서 이전 셀 상태에서 망각할 것은 망각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서 LSTM의 장기 기억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장기 기억 상태를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정규화한 다음에 인풋 게이트에서 나온 값과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하여서 새로운 히든 상태 HST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인풋 게이트와 캔디데이트 게이트의 콜라보가 현재 입력 중에 기억할 부분을 남기는 것처럼 아웃풋 게이트와 하이퍼볼릭 탄젠트 셀 상태 CST의 콜라보는 업데이트된 셀 상태에서 현재 입력 값의 특성을 더 반영하는 새로운 히든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히든 상태 HST는 셀 상태 CST에 비해서 좀 더 숏텀한 특성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 상태 CS가 롱텀 정보를 더 많이 담는다면은 HS가 히든 스테이트죠. 은닉 상태는 같은 입력으로 좀 더 숏텀에 좀 더 가까운 정보를 담게 되므로 LSTM은 이 두 개의 정보의 흐름을 이용해서 RNN보다 더 효율적으로 장기 요전성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숫자를 넣어서 이 순전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LSTM을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히든 상태의 크기는 2로 입력 XT는 크기가 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입력을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XT는 두 행렬을 단순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가중치들은 제가 임의로 다음과 같이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orget gate의 출력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행렬을 곱하여서 계산을 하고 시그모이드를 넣으면 이렇게 FT의 출력값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넣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인풋 게이트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WI와 XT를 곱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씌워서 이렇게 출력값을 넣고요. 또 똑같은 방식으로 캔디데이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넣어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게이트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WO 가중치와 XT를 곱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씌워서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셀 상태를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편의상 이전 셀 상태 CST-1은 1,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orget gate의 아웃풋과 element wise 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input gate의 아웃풋과 candidate gate의 아웃풋을 element wise 곱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더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셀 상태 CST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셀 상태 T를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넣으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 둘을 이제 아웃풋 게이트의 출력값과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해서 새로운 히든 상태인 HST를 이렇게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최종 출력값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마지막 GT층은 일종의
fully connected 층처럼 사용되어서 LSTM의 내부 상태의 길이가 몇이 되었든 최종 출력값의 길이 지금 3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CNN을 할 때도 그 내부 상태의 숫자가 100개였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최종 아웃풋은 10개다 이렇게 10개로 상정을 하면은 그런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최종 아웃풋의 개수는 10개로 바꿔줬듯이 이렇게 최종 출력값의 길이를 3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출력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Y의 행률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idden state 값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GT 즉 최종 출력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보통 GT 값을 신경망에 row output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logit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logit 값을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어서 로스 계산에 필요한 확률로 바꿔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본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y hat t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LSTM의 순전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넣어서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는 조금 어려운 파트인데요. LSTM의 시간을 통한 역전파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BPTT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이 뭔가? LSTM의 학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역전파와 경사광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중치를 바꾸는 것이죠.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LSTM의 가중치는 다음 5개가 존재합니다. WF부터 WY 이르기까지 5개의 가중치를 일일이 바꾸어 주면은 어떤 타임 스탬프 T, 즉 한 타임에서의 그 백프로파게이션의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전파는 손실함수에 대한 각각의 미분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WF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del L, del WF 즉 손실함수의 변화량과 그리고 또 가중치의 변화량 이렇게 요 5가지의 del L, del WF, del L, del WI 이런 식으로 5개의 del 값을 미분값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미분값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체인 룰로 계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늘 똑같습니다. 경사광법, 체인 룰 이것이 전부지요. 자, 그래서 이 역전파를 우리가 좀 더 보다 쉽게 계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LSTM을 세분화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게이트를 우리가 미분값을 좀 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개의 식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산 공과 확보를 위해서 좀 재배열을 하고요.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전파는 먼저 순전파의 오차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입력 100에 대한 출력값을 우리가 y값을 0, 1, 0으로 가정했을 때 역전파 계산에 필요한 오차는 y t hat 마이너스 y입니다. 우리가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왜냐하면 지난 RNN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핫 인코딩에서 소프트맥스와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할 경우에 이 y hat 마이너스 y는 사실상 del L, del GT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계산이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탕으로 먼저 우리가 del L, del WY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l L, del WY는 체인 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가 del L, del GT는 Y hat
마이너스 y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또 del gt와 del wy는 공식에 의해서 히든 스테이트 hst가 됩니다. 그리고 del l, del wy는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wy인 w는 경사하강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입력 xt의 길이가 1이고 출력 yt의 길이가 1인 경우입니다. 즉 한 타임 프레임, 그러니까 t를 1로만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가중치를 로스를 오차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역전파를 해서 계산한다는 말이죠. 즉 입력이 A가 들어오면 B를 출력하고 B가 들어오면 C를 출력하고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받아서 오차를 계산하는 경우라고 가정할 경우에 지금과 같이 계산을 해야 되고, 만약에 A, B를 입력을 받아서 B, C를 출력을 하고 B, C를 입력을 받아서 C, A를 출력하고 이런 것처럼 입력의 시간 길이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RN에서 봤던 것처럼 에러를 이렇게 더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짤 때는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가미를 해서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숫자를 보는 숫자를 계산하는 이 손으로 계산하는 일일이 손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타임프레임 1의 계산만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wy의 변화량을 우리가 구해봤고요. 이제는 좀 복잡한 게이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웃풋 게이트에 있는 가중치 wo를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l L, del wo는 체인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el L, del HST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l L, del HST는 다음과 같이 또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del L, del GT는 우리가 이미 계산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풀어나가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 이 식을 그대로 다시 본 del L, del W에 넣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del L, del HST는 사실 좀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del L, del HST는 사실상 현재의 변화와 이전 단계에서의 변화가 다 함께 포함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HST 플러스 1을 사실 앞부분에서 넘겨오는 이 히든 스테이트의 변화를 포함시켜 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계산을 위해서 한 단계만 이 DHST 플러스 1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코드를 짜볼 때는 이 부분도 포함해서 코드를 짤 거예요. 오늘은 역전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보는데 좀 우리가 초점 맞추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숫자를 사용해서 BPTT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산까지 포함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복잡해지고 오히려 BPTT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숫자를 통한 이 뉴메리컬한 이런 과정에서는 제가 빼고 코드 구현할 때 제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del HST와 del OT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l HST와 del OT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죠. 우리 element wise multiplication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x표는 element wise 곱입니다. 그래서 del HST, del OT는 단순히 OT가 사라지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CST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형대수의 이 부분인데요. 엘레멘트 와이스 곱은 단순히 곱셈의 행렬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원소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식을 각각을 델 O로 편미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되며, 사실 이거는 결국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CST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계속해서 델 OT, 델 스몰 OT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OT와 소문자 OT의 관계는 이미 공식에서 나와 있고요. 이거를 델 OT와 델 OT는 시그모이드 미분 함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넣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이제 남은 것은 델 OT와 델 WO인데요. 이것도 관계도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델 OT, 델 WO는 결국에는 입력값인 X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창을 맞추기 위해서 좀 이렇게 트랜스포즈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값을 하나씩 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드디어 델 L, 델 WO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다음 게이트인 델 L, 델 WF의 차례입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역시 체인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 L, 델 CST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L, 델 CST는 체인룰에 의해서 또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구해본 바대로 이렇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델 HST, 델 CST 이 부분은 바로 우리 그 엘리멘트 와이즈 곱에 의해서 델 HST, 델 CT는 OT에다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미분한 이 공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부분을 다시 넣고 넣으면은 이렇게 델 L, 델 CST를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CST, DCST 플러스 1도 이전 상태에서 전달받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맞으나 아까와 같은 이유로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LSTM 코드를 구현할 때 포함시켜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델 L, 델 CST까지 전개를 해보았습니다. 이 식은 앞으로도 계속 쓰이니까 귀퉁이에 잘 이제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다시 써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은 델 CST, 델 FT를 구해볼 차례입니다. 우선 셀 상태의 공식을 한번 볼게요. CST는 이렇게 CST-1에다가 이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for gate 게이트화하고 거기에 또 input 게이트 아웃풋과 candidate 아웃풋의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한 것을 서로 더한 것, 우리가 이 회로도에서 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셀 상태, 새로운 셀 상태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중요하게 쓰이니까 귀퉁이에 담아두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델 CST와 델 FT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필요 없는 것도 다 날려보내고 결국에는 CST-1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고요. 이제 업데이트를 했고, 이제 그 다음은 델 FT, 델 소문자 FT. 요것도 시그모이드 미분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그 다음에 또 델 소문자 FT와 델 WF는 또 공식에 의해서 바로 XT로 또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또 델 L, 델 WF 식에 넣으면 이렇게 델 L, 델 WF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숫자를 넣기만 하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제가 구분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대입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식
각각의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del L, del WF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같은 것의 반복입니다. 자, del L, del WI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이렇게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또 체인룰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del L, del CST는 이미 앞서 전개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고요. 또 del CST와 del IT도 앞서 보여드렸던 CST 공식을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없는 건 다 날아가고 del CST, del IT는 결국에는 CT가 됩니다. 그럼 CT를 여기다 넣고 또 앞서 전개했던 식들을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가 식을 이렇게 del L, del WI를 이렇게 다음처럼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del IT와 del 소문자 IT 이것도 시그모이드 함수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del 소문자 IT와 del WI도 공식에 의해서 입력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 같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del L, del WI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이 값들을 넣고요.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candidate. 자, del L, del WC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똑같이 체인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미 앞서서 했고요. 그 다음 이 부분도 이제 CST 공식을 미분을 하면은 관련 없는 거 다 날아가고 IT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IT를 넣어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del L, del WC를 다시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del CT는 또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미분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것들과 또 del 소문자 CT와 del WC는 똑같이 입력값입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또 넣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del L, del WC도 식을 완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넣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del L, del WC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다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LSTM의 가중치의 변화량들을 다 구해봤어요. 5가지가 있는데 5개를 우리가 다 구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결국에는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더하는데 알파 즉 학습률을 곱해서 조금씩 변해 간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LSTM을 학습을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까지 숫자를 넣어서 어떻게 알고리즘이 작동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발생한 것들을 이전 상태로 또 보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 t에서 발생한 로스가 이전 시간 즉 t-1에도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것은 CST-1하고 HST-1인데요. 현재의 로스가 이전 셀 상태에 준 영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del L, del CST-1를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l L, del CST-1은 이렇게 전개를 해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전개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요. 이 부분도 CST 공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FT가 되겠죠. 이 식을 그대로 넣으면은 del L, del CST는 이렇게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el L, del HST-1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듯이 del L, del HST-1에 영향을 주는 루트는 4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항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4개의 항을 더하는 식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간을 따라서 전달되는 은닉 상태의 기울기가 RNN에 비해서 쉽게 0으로 근접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RNN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하는 형태로 전달이 된다면 1시점, 2시점, 3시점 이렇게 t를 계속해서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을 해나가다 보면 기울기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그런 장기 의존성 문제가 언젠가는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이 LSTM의 경우는 곱하는 것이 아닌 additive, 그러니까 더하는 형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기울기가 작아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무한정으로 곱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덜 0에 수렴하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RNN에 비해서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셀 상태의 변화량도 이렇게 보면은 다 비록 앞에 항들은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건 0으로 수렴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절묘하게도 여기에도 장치가 있어요. 셀 상태의 변화량 계산에는 이 마지막에 forget gate라는 항이 있어서 이 forget gate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변화량이 0으로 수렴해지는 것을 막아줘요. 왜냐하면은 이 ft는 내부가 시그모이드 함수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 아무리 요 앞에 항들이 y hat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항들이 다 0으로 수렴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0.5로 이렇게 탑업, 그러니까 0.5 이상으로 변화량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ft 함수가 가지기 때문에 RNN에 비해서 이 셀 상태도 계속 이 시간을 따라서 뒤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준다 하여도 0으로 수렴해지는 그런 일이 RNN만큼 잘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시간을 거슬러 갈수록 0에 가까워지는 RNN에 비하면 이 LSTM은 이러한 장치들로 인해서 장기 의존성 문제가 쉽게 발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어서 정말로 아름답게 이 LSTM은 RNN이 이루지 못했던 그런 이 장기 의존성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이 LSTM이 100% 그러면 장기 의존성 문제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RNN에 비하면은 현저히 그런 효과가 없어서 이런 긴 문장을 똑같이 이렇게 학습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신경망입니다. 이 신경망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97년도에 92년도인가 7년도인가 제가 헷갈리는데요. 92년도에 처음 발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30년 전? 97년인가요? 제가 확인해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5년에서 30년 전에 개발이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지금은 이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눈부시게 AI 모델들이 신경망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LSTM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모델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AI의 이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빠른데요. 10년 뒤에는 이게 비록 30년 전, 25년 전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으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이 LSTM 이 강의 영상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래서 셀 상태를 forget gate로 없애고 또 input gate로 더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했구나. 또 배우면서도 저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또 많은 또 영감을 얻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LSTM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딥러닝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제로 구현하는지 LSTM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